네, 안녕하십니까. 광공모 특강의 주월입니다. 네, 이제 11주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저희가 이제 종반을 향해서 벌써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도 저희가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계속 제가 동영상 강의 촬영할 때마다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대면 수업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중간고사 과제 리뷰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제가 또 단톡방에 공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관련해서 일단 그 성적도 제가 영상 녹화 후에 아마 수업 전후로 해서 내일 수업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또 제가 뭐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영상이 첫 번째 전반부 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뭐 물론 단톡방상에 어떤 내용인지를 공유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소 좀 미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과제 중간고사 그 제출해 주셨던 과제 리뷰를 일부 하고서 다 못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 두 가지 영상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이키 광고와 그 다음에 야놀자 광고가 영상에 있었는데 송출이 아니 된 관계로 오늘은 처음부터 나이키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강의 시간에 공유드렸던 내용 빼고 그 이후부터 나머지 남아있는 과제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대면 수업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하셨던 과제를 작성하셨던 것들을 발표를 듣고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시간적인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정확한 의도, 추가적인 의도를 제가 좀 파악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과제 아마 아실 거예요. 보시면 두 페이지씩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고 일단 본인들 거에 대한 뭐 리뷰 겸 그다음에 제가 또 첨언해서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 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 있다라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혹시라도 뭐 제가 약간 오류가 뭐 좀 이렇게 또 제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과제 하셨던 내용들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또 다른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 수업 계획서상에도 한 두 주 정도를 여러분들이 또 발표로 제가 좀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가 과제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들도 굉장히 수업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영상은 두 가지 영상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이번 주 동안, 그러니까 수업 후에 다음 주 정도까지 고민해서 여러분들 공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향후 기말 일정과 그 다음에 과제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출석 미션 과제랑 연동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공유해 드릴 때 잘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이건 지난주 그 수업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20일 날 했던 내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스승의 날 기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배님들에게 제가 직접 손편지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못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PPT를 통해서 보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재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하여튼 5월 가정의 날, 그 다음에 저희 스승의 날에 끼어 있는 또 이런 또 어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정도, 한 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또 5월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음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악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CM이라고 하죠. 커머셜 뮤직. 그래서 징글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ASMR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ASMR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사운드 이펙트, 약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음향 효과 정도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넓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OST 같은 것들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김도양이라고 하시는 그 가수께서는 실제 라디오 광고나 아니면 TV CF 속에서의 CM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셨던 분이 계십니다. 작곡도 하시고요. 그래서 아예 광고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이 또 되어집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요소가 크리에이티브의 전반에 역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게 이제 문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수업 자체가 한 5주 6주 남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저작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링크를 걸어 드리거나 아니면 일부 소개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로 안 보시고 좀 더 이게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그 의욕이 넘쳐서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다시 한번 구하고요. 어찌되었던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 김원준이라는 가수의 쉬오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었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쉬어가 주는 그 가사적인 의미가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각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제일기획이 지금 현재 그때 보여드렸던 내용 여러분들 제가 1992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일모직의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신규 브랜드가 런칭을 하면서 실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인 가수도 발굴을 하고요. 오디션을 통해서 그래서 300대의 경쟁률을 뚫고 김원준 씨가 당당히 카운트다운의 모델을 발탁이 되면서 또 소위 이야기해서 또 이제 1집 앨범도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에이전시 시스템에서는 조금 약간 좀 쉽지 않았었던 내용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왜냐면 저희가 연습생 시절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수로서도 잘 런칭이라고 표현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그 앨범도 출시를 하고 또 어떤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로서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편 광고주 입장에서는 김원준 씨라고 하는 가수를 뽑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결국은 신규 브랜드 카운트다운을 시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했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시장에 런칭 브랜드로서 잘 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크리에이티브, 어떤 단순한 광고로서의 크리에이티브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약간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으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음악 지금 설명해 드렸죠. 마케팅과 광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와의 연계를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두 번째가 이제 제일모직의 카운트다운.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 김원준 씨가 1993년도에 제일모직 카운트다운에 그 광고 모델로 등장해서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배경음악이 앨범에 수록된 그런 노래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그 발표한 그런 신곡이나 이런 노래들을 그대로 광고에다 갖다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즘으로 따지면 원소스 멀티 유저 뭐 약간 이런 약간 느낌처럼 자, 굉장히 활용을 잘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자, 음악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제가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소개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전반부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혹시 영상을 제가 뭐 다시 편집해 갖고 다시 올려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한테 수월할 것 같아서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자, 못 보신 분들은 자, 두 가지 영상을 꼭 찾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광고주 입장에서는 런칭 브랜드로서 자, 판매, 세일즈에 기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대행사 입장에서는 자, 새로운 광고 트렌드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제일 기획이 자, 이 김원준 씨의 어떤 성공 모델을 그대로 계속 차용해서 씁니다. 다른 브랜드에도. 자, 그렇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도로서 어떤 트렌드를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음악과 CF의 만남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실 이기로 이제 박지원 씨라는 모델을 또 똑같이 김원준 씨처럼 또 활용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또 잘 안착을 했는데 약간 그 모델이시자 가수이신 박지원 씨의 어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좀 뭐 후속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굉장히 성공적인 자, 퍼포먼스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타겟은 세대와의 공감을 그리고 또 새로운 꿈에 대한 아까 쇼라는 노래도 제가 들려드렸었습니다만 자, 결국엔 카운트다운이 지향하는 게 신규 브랜드로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켓에 잘 안착하는 것들이 하나의 꿈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겠죠. 자, 그런 거를 자, 모델과 차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2030에게 자, 김원준 씨의 성장과 함께 또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와의 공감을 음악을 통해서 자, 진행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는 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설명해 드렸었죠. 우리가 에듀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자, 마케팅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 오늘 하게 될 메인 PPT인 자, 거기에도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적용을 또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물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과제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27자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미 끝냈던 부분들 제외하고 나이키부터 저희가 마지막에 아마 끝이 네, 아마 야놀자의 놀아보고서까지가 아마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일단 저희가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전반부 영상과 후반부 영상이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미디어 수업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진도 때문에 최대한 영상 속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토탈 그러니까 한 영상당 45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리거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4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양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마케팅과 관련돼서 우리 크리에이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자, 우리가 광고 기획 캠페인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자, 미디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광고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크리에이티브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시긴 할 텐데 자, 미디어는 조금 약간 낯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뒤에 후반부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자,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이야기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적용 범위는 자, 굉장히 자, 단순하게 저희가 한 2주간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제작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했다라면 자, 그렇지 않다는 것들. 제가
뭐 사실은 더 올라가자 하면 일상에 대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마케팅과 광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소위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부분에,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배웠던 자, 제작 부분에서도 역시 자,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우리 크리에이티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이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업하셨던 내용들, 제가 일단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같이 또 제가 첨언하는 내용들을 좀 잠깐, 잘 들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는 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주신 과제를 제가 두 페이지의 메인 핵심적인 페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 그러니까 보시는 페이지 두 페이지로 또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또 주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키는 자, Just Do It.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굉장히 30년 넘은 그런 슬로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자, 슬로건 자체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로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보면 카피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카피 하나를 굉장히 오래 쓰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슬로건 형태로 많이 이제,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전개로 굉장히 강한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각인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나이키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상륙을 한 것이 일단은 그 여러분 프로스펙스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자, 늦게 출발했는데 한 5, 6년 차이가 날 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프로스펙스가 등장을 했고요. 80년대 초반에,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이제 나이키가 국내에 출시를 해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그때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소급해서 올라가 보시면, 자, 우리가 저기 프로스펙스는 우리가 뭐 약간 우리 김광석 씨 모델로 나왔던 또 추가적인 뭐 저희가 올해 캠페인에서 소개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약간 애국심이 호소하거나 약간 시대 정신에 좀 많이 호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정신대 광고도 그랬고, 자, 그게 결국은 이렇게 나이키처럼 외국산 브랜드들이 국내 브랜드들을 자,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해오면서 방어 전략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나이키는 조금 이제, 사실 미국에서 출발해서 글로벌로 이제 세계로 이제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였다 보니까 좀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그리고 자, 세계 어디에서나 자,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 Just Do It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 초유의 강력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자,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가 89년도에 1학년 때도 자, Just Do It, 그러니까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우리나라로 버전했을 때, 그러니까 해석했을 때 그 당시에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카피로 사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카피가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이키가 사실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나름대로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약간 여기도 리스크 테이킹, 약간 조금은 공격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또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그런 뭐 우월주의는 아니고요.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인종간의 어떤 편견들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프로스펙스 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올리비에로 토스카니가 또 광고했던, 자, 우리, 베네통 광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깜빡했는데. 자, 유나이티드 오브 칼라스 베네통도 역시, 자, 약간 시대 정신을 반영,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건 좀 더 강력한 리스크 테이킹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자, 지금도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그런 편견들을,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편견들을
그 여성에 대한 편견까지도 포함해서 자, 극복해 볼 수 있는 어떤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자, 나이키가 굉장히 잘 풀어내가고 있고요. 캠페인으로. 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우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레이스 같은 것도 도심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역시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하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 얘기해 드렸었죠. 자, 크리에이티브는 자, 미디어에도 적용이 된다. 자, 우리는 뭐 지금까지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매체를 단순하게 전달 매체로서의 어떤 그런 툴로만 생각을 했다라면 물론 당연히 맞죠. 그게 원래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좀 더 확장하자라면 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just do it.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야놀자입니다. 자, 우리 뭐 숙박 어플 여기어때와 양대 산맥이기도 하죠. 뭐 나름대로 저희가 예전에 그 작년 수업 때는 아마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어떤 이런 것들인 거죠. 뭐 IT 뭐 사실은 어플들의 아니 뭐 그런 오투어 서비스의 약간의 맹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어찌 되었던 우리가 야놀자에 대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야놀자는 자, 지금 초특화 캠페인을 일단 그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라고까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광고주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를 사실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이제 여기 나오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비용 코스프레라고 해서 굉장히 자 광고 CF를 찍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뭐 에듀쿠아 그 전은철 대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후배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에듀쿠아 초창기 때 한번 제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CF를 한 편 찍는데 얼마 정도 들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벌써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고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물론 모델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또 뭐 어떤 뭐 해외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로켓 비용을 다 제외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찍었을 때를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뭐 빅모델이면 모델을 갖다 쓰거나 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음향 장비나 조명까지 다 한다라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비용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자 굉장히 아껴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광고의 완성도는 높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절약한 비용들을 자, 소비자에게 그것들을 그러니까 수혜를 주겠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초특가 정신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 야놀자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보통 대부분 숙박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도착지나 뭐 여행지 같은데 아니면 숙박 시설 같은 데를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가지 않고 자 그런 효과만 내서 이제 만드는 약간은 B급 같은 어떤 그런 광고를 만들게 되는데 자 결국은 그 모든 비용의 절약들을 자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 그러니까 약간 뭐 감성적인 뭐 소구, 뭐 유머적인 소구가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배웠던 내용으로 한다라면. 자, 그렇게 일단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감성적인 소구와 유머적인 소구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유머 소구를 갖고 가죠. 사실은 여기어때 같은 경우도 신동엽 씨가 이제 메인 모델로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야놀자도 그렇고,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 약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무게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유머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약화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완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약간은 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조금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내지는 자 그런 사생활에 대한 침범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자 감성 소구에 자 유머적인 소구를 쓰지 않았나라는 자 그런 생각을 역시 저도 지출어진 학생과 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 광고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입니다. 아우, 우리 배달의 민족. 아주, 광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2014년도에, HS에 대해서 광고 대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유성룡 씨가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아시는 뭐 제가 이미 다 소개가 됐습니다만 키치문화 써가지고 대상도 받기도 했고요. 광고 대상 14년도에.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요기요와 또 이제 합병하면서 합병하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배달료 인상이나 이런 여러 수수료 인상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저희는 자 그 부분은 잠깐 내려놓기로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순수하게 광고적인 측면에서만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달의 민족은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파일로 주셔서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자, 여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이제 패러디, 영화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성은 씨가 나왔던 타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패러디를 했는데, 자 영화 예고편 같은 광고를 만들었죠. 사실은 배달의 민족의 어떤 기법들이 약간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키치 문화, 그러니까 명화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좀 유머러스하게 그 뽑아낸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도 되게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 같은, 일단 유승용 씨 자체가 일단 영화 배우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유승용 씨를 통해서 이제 극대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들을, 자,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자, 알려야 된다는 것들을, 그 당시 이제, 경쟁이 굉장히 후발이라고 그렇게 하기 그렇습니다만, 경쟁인, 자, 배달통과 6.25와는 좀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의 배달, 뭐 5월 첫 방송 이런 식으로 뭔가 티저 형태, 뭐 내지는 영화 같은 예고편처럼 자, 진행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제 이제 포스터처럼 이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영화 예고편이 제가 좀 찾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잠깐, 죄송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과거에는 뭐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좀 벽보같이 이렇게 포스터를 막 붙였어요. 이거 100%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5개 광고에서는 자, 저촉되는. 근데 영화 예고편처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과거의 영화 예고편을 했던 방식대로 이제 갖다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죠. 굉장히 반향을 좀 일으켰던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배달의 민족은 단순하게 광고가 아까 얘기했던 뭐 키치문화 또 그다음에 영화 예고편 같은 것들 외에도 배민 신춘문화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마케팅에도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던 얘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이 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작적인 측면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얘기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폭넓게 좀 더 영역을 확장하자면 여러분들이 또 과제도 주신 것처럼 자 미디어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계속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과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 B급 정서, 유머 코드의 감성 소구.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자, 차별적인 우위 소구, USB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었고요. 자, 이제 맥심 모카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놓쳤다가, 우리 과제를 보고 제가, 와,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인 건데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과거 버전, 그러니까 믹스 커피를, 저는 믹스 커피 세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메리카 세대이시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뭐, 우리가 뭐, 뭐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간편 그 커피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이제 모카골드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그 믹스 커피를 자 일단 그 20대에게 타겟팅으로 해서 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를 고민하면서 나온 자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모카 라디오라고 일단 캠페인명은 되어 있고요. 모카골드의 모카 라디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직접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많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그 음악다방 같은 게 있었어요. DJ가 있고요. 지금의 카페 같은 거죠. 여러분들 카페는 뭐 그냥 음악만 뭐 그냥 틀어주잖아요. 자, 근데 과거에는 자, 음악 DJ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곡도 받고요. 우리 오신 손님들에게 신청곡을 받고요. 신청곡을 자 틀어주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이모님 삼촌 세대 이 정도일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20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팝업 스토어를 활용해서 자, 모카골드를 자, 그렇게 과거의 어떤 레트로라고 할 수도 뉴트로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트로 내지 뉴트로. 그래서 요즘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어떤 과거의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을 역시 같이 매칭을 시켜서 라디오라고 하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고객 참여형 팝업 카페를 운영을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년도, 16년도, 뭐 17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19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마포에 있는 합정동에 모카라디오를 그러니까 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팝업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제 모카골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함께 굉장히 저는 사실은 5개 광고를 메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체험도 분명히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것들이 저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와 그런 솔루션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자, 아날로그적인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 세대와 저의 세대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뭐냐면 직접 내가 뭔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실제 제가 D상에서 체험하는 어떤 간접 체험들보다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약간의 이 어떤 캠페인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한번 모카라디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체험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사연을, 자, 그 카페에서, 팝업 카페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아까 얘기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신청곡을 또 청취할 수 있게끔.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좀, 뭐 좀 쑥스럽긴 한데, 뭐 그냥 저희가 뭐 예능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그런 과거의 어떤 DJ들의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 같은 걸 따라하려고 하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 뭐 오늘은 왠지 뭐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비와 함께 여러분 뭐 음악과 함께 젖고 싶어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느끼한 약간 멘트도 하고요. 그리고 1번 테이블 자 신청곡 뭐 이렇게 해서 사연도 소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DJ가 굉장히 유명했던 데들은 뭐 줄 서서 막 진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DJ 어떤 파워가 어떤 그 카페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방이었다고 합니다. 음악 다방 이렇게 자 그런 매출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만큼 되게 굉장히 포션이 컸던 건데 자 그런 어떤 취향을 그런 어떤 정서들을 20대에 역시 조금 각색을 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실제 신청곡을 뭐 그런 표현대로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어떤 그런 뭐 레트로적인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카골드를 한번 음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나만의 라디오 광고도 역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를 그 팝업 카페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험형 이벤트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점들은 자 디지털 시대에 조금 약간 낯설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강렬하게 아까 노래를 잠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는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자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하나 정도 더 하고 그러니까 전범 영상을 끝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 설명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은 자 HP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HP 카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이벤트를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벤트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HP 카메라를 그러니까 사실은 시연해 볼 수 있는 약간 뭐 우리가 기법으로 따지면 테스트 모니얼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만큼 화질이 좋아? 아니면 그렇게 잘 찍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런 것들을 실제 이벤트 야외 현장에서 전개를 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미디어와 테크라고 좀 적어놨습니다만 자 미디어는 이제 에드벌룬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뭐 목요일 수업이 5개 광고 뭐 캠페인 논에
5개 광고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에드벌룬도 자, 하나의 5개 광고 매체 중에 하나이거든요. 크게 보면 매체의 하나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일반적으로 뭐 분양이나 뭐 건설을 할 때 그때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현장에서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일단 미디어는 이제 에드벌룬이라고 하는 자, 5개 광고를 이제 일단 갖다가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는 당연히 카메라 기술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자, 사실은 자, 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에드벌룬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참여한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그 사진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우수한 기능의 카메라이다라는 것들을 자 그렇게 참여자들에게 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 그런 어떤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진행되었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카메라와 와이파이 안테나가 설치된 자, 대형 볼룬을 자,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그 야외 관객석에 세팅해서 그 관객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나중에 자, 그 출력을 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증정하는 어떤 형태로 갔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캠페인은 뭐 2012년도에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브라질 뮤직 페스티벌에 일단 갔다가 차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카메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은 메인 이벤트는 자, 뮤직 페스티벌이지만, 자, 여기에, 자, 일단 자연스럽게, 자, 에드벌룬을 통해서 녹여낸 다음에, 실제 카메라를, 자, 실제 그 성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 이렇게 활용했다는 점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에드벌룬에 와이파이를 장착해서, 자,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지금 여기서 활용한 전략은 자,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썼다라고 일단 우리 이제 제출하신 학생이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자, 브랜드가 자, 일단 그러니까 뮤직 페스티벌은 일단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물론 뭐 더 매니아층도 또 있긴 합니다만 연령층과 상관없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뮤직 페스티벌 같은 야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실 참여하시다 보니까 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HP 카메라가 자, 영 타겟들이 이제 타겟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굉장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직접 참여를 좀 도모하고요. 그래서 HP가 굉장히 젊은 브랜드로서 카메라가 그래서 그 페스티벌에 맞게끔 젊음과 유쾌함 또는 자, 휴대하기 가 편리하다는 어떤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떠오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좀 일단은 좀 접근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하지만 자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자 직접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자, 카메라로 찍힌 내 사진을 보면서 자, 실제 그만큼 어떤 HP 카메라가 되게 고성능에 자, 이렇게 휴대도 간편하고 자, 어떤 이런 어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딱 부합하는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 직접 체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자, IMC 연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에드벌룬에서 그냥 찍고 줬다라면 그 어떤 그런 어떤 뭐 재미적인 요소나 또 아니면 어떤 브랜드 어떤 그런 연계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높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벤트와 연계하면서 붐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자, 컨텐츠 안에 자, 이렇게 또 같이 차입을 해서 자, 코업을 해서 같이 노출시키는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되게 파워풀한 하나의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한 킴벌리의 푸르게 캠페인을 볼 텐데요. 자, 지금 벌써 3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유한 킴벌리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자, 설명을 자,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